사람들이 아는 프랑켄슈타인은 대부분 짭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고요? 프랑켄슈타인은 멍청한 초록색 괴물이 아니라는 말이죠. 와, 프랑켄슈타인이다. 프랑켄슈타인 아닌데? 그러나 전척을 하기 위해 프랑켄슈타인 원작을 사읽더라도 곧바로 난관을 맞이하실 겁니다. 충격과 공포로 가득 찬 내용, 알쏭달쏭 미스터리한 상징, 해설을 찾으려고 해도 정말 마땅치가 않아요. 제가 직접 논문도 책도 인터넷도 다 뒤져봤는데요, 전 세계 어디에서도 이렇다 할 해설이 없더라고요. 하지만 그래도 누군가는 해야 하겠죠? 그렇습니다. 도서관에 짱 박혀서 겨우겨우 만들게 된 역대급 콘텐츠 프랑켄슈타인 해설입니다. 그런데 내용도 모르고 해설을 들을 수는 없는 노릇. 그런 의미에서 제가 원작의 맛과 풍미를 느낄 수 있도록 머리를 써서 각색을 해왔다 합니다. 원작과 다른 부분은 영상 고정 댓글에다 적어놓을 테니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세상에 없던 콘텐츠라고 자부하니 저만 믿고 따라와 주십시오. 컴온! 월턴 박사님,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 고집 그만 부리고요. 에? 이 구역에 구덩이가 많아. 좀 더 살펴보자고. 다들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이번 주 안으로 못 찾으면 다들 비행기표 끊겠답니다. 새로운 생물 찾는 게 쉬운 일인 줄 알았어? 됐어, 다들 가라 그래. 나 혼자라도 끝까지 찾아볼 테니까. 그럼 그 거북이 이름은 월턴 거북이다. 예. 아무렴요. 캠프로 복귀하자. 우리 팀은 이곳 사막동물들의 생존 전략을 연구하기 위해 파견되었다. 사막 생활이 쉽지는 않았지만 덕분에 생생한 데이터를 많이 얻을 수 있었다. 하지만 귀국 날짜를 잡으려던 찰나, 우리는 난생 처음 보는 문양의 거북이 껍질을 발견했다. 이건 우리는 삭막한 사막에서 새로운 종의 흔적을 발견하고 만 것이다. 나는 당연히 더 머물기로 결심했다. 오빠, 이번 달에는 돌아올 거지? 항상 내가 걱정하는 거 잊지 마. 너무 무리하지 말고. 기다리는 가족을 생각하면 좀 미안한 마음도 든다. 전화라도 좀 해볼까? 이곳은 서비스 이용 불가 지역입니다. 그럼 그렇지. 문자가 온 것만 해도 운이 좋았지. 괜히 휴대폰을 들어올려 전파를 잡던 찰나 바깥이 소란스러웠다. 월턴 박사님, 사람이 쓰러졌어요. 뭐? 밖으로 나가보니 비쩍 마른 남자가 바닥에 널브러져 있었다. 이게 무슨... 선생님, 정신 차려 보세요. 선생님! 내 이름은 빅터, 의대 본과 실습생이다. 어릴 때부터 의사를 꿈꾸지는 않았다. 당시에는 불멸의 명약이니 마법사의 돌이니 하는 엉뚱한 꿈에 빠지곤 했고, 의학은 그에 비하면 시시하게 느껴졌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과학화된 현대의학이 얼마나 큰 가능성을 가지는지 알게 되었다. 뭐라도 하고 싶었다. 나의 호기심이 인류를 도울 수 있다면 그만큼 영광스러운 일은 없겠지. 그렇게 대학에 와서는 전 과목 A+를 놓치지 않을 만큼 열심히 공부했다. 하지만 단 한 가지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었다. 생명은 어디서 시작된 거지? 생명의 원인을 파헤치다 보니 자연스럽게 죽음에도 관심을 갖게 되었다. 죽음을 만나는 일은 어렵지 않았다. 의과대에는 시체 안치소가 있고 병원은 죽음으로 가득한 곳이니까. 관찰과 연구를 계속했다. 끊임없이 계속했다. 내 상상력은 점점 더 커져만 갔다. 그런데 수많은 인과관계를 들여다보던 어느 날 불현듯 어떤 깨달음이 내 머리 위로 번쩍 떨어졌다. 이거야. 알아냈다. 생명의 조각을 연결하는 방법을, 천재들도 몰랐던 생명의 비밀을. 나는 가슴이 마구 뛰었고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다. 이제 신선한 재료만 구한다면 새로운 인간종을 만들 수 있을지도 모른다. 인류는 한층 더 진보하는 거야. 나는 실험을 위해 낡은 월세방 하나를 구했다. 그 후로 나는 실험실에 틀어박혀 생명을 창조한다는 벅찬 감정에 온 정신을 빼앗겼다. 친했던 동기들과도 차츰차츰 멀어졌고, 가족들은 물론 약혼까지 한 여자친구의 연락에도 답장을 하지 못했다. 그렇게 몇 번의 계절이 지나갔다. 나는 시체 안치소에서 여러 재료를 구해왔다. 일은 이미 손에 익었다. 조각조각 낸 재료를 거대한 몸뚱아리에 섬세하고 신속하게 이어붙인다. 자,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다. 생명의 불꽃을 일으킬 준비가. 자, 살아나라! 그것은 거칠게 숨을 쉬면서 발작하듯 몸을 꿈틀거렸다. 그 순간 나는 숨막히는 두려움에 휩싸였다. 나는 휴식도 잃고 건강도 잃은 채 창조만을 위해서 달려왔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아름다운 꿈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끔찍한 혐오감만이 내 마음을 가득 채웠다. 이건
괴물이다. 나는 괴물의 손을 피해 다급히 실험실에서 뛰쳐나왔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나는 끔찍한 괴물을 만들고 만 것이다. 나는 미칠 듯한 공포에 휩싸였다. 핏줄이 하나하나가 느껴질 만큼 맥박이 빠르게 뛴다. 심장은 찢겨져 나갈 듯했고 숨은 머리 끝까지 차올랐다. 그 후 나는 1년 가까이 침대에서 알아 누웠다. 스트레스성 공황이다.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고 밖에 나가지도 못했다. 혹시라도 괴물을 마주할까봐. 때로는 손뼉을 치며 웃어대다가 갑자기 숨을 거칠게 몰아쉬고 소리를 지르기도 했다. 그러나 시간이 약이라는 말처럼 두려움도 점차 흐릿해져 갔다. 아니, 그 모든 일이 흐릿하다. 모든 게 꿈이었던 것만 같다. 그래, 꿈. 어쩌면 이 모든 게 꿈 아닐까? 스트레스 때문에 착란 상태에 빠진 건 아닐까? 생각이 거기까지 이르자 나는 마음을 먹고 실험실로 향했다. 괴물은 살아있을까? 아니면 이 모든 게 꿈이었을까? 어느새 실험실 앞이다. 나는 문 손잡이를 꽉 움켜잡았다. 싸늘한 전율이 온몸을 감싼다. 실험실에는 아무도 없었다. 아무 문제 없이 깨끗했다. 그래, 그렇지. 꿈이구나. 아무 일도 없었던 거야. 이제 다시 학업으로 돌아갈 수 있어. 사랑하는 가족들도 만날 수 있어. 그때 갑자기 아버지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여보세요? 아빠, 나 지금... 빅터, 대체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되는 거냐? 지금 네 동생이... 네? 내 동생이 살해당했다는 소식이었다. 고향에 가까워질수록 마음이 무거워진다. 동생의 살인범으로는 가정부 아줌마가 지목되었다고 한다. 몹시 혼란스럽다. 우리를 자식처럼 여기던 아줌마가 동생을 죽였다고? 말도 안 된다. 누군가 아줌마에게 누명이라도 씌운 게 아니라면... 그 순간 천둥 번개가 번쩍이자 언덕 위로 거대한 그림자가 비쳤다. 인간으로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체구, 끔찍하고 흉한 피부. 저건 놈이다. 놈이야. 순식간이었지만 나는 확신했다. 잠시만요. 잠시만 내릴게요. 나는 정처 없이 언덕을 올랐다. 오르고 얼마나 올랐을까. 무언가가 내 등 뒤에 서 있다. 그 놈이다. 나는 당장이라도 기절할 듯 했지만 진실을 알아야만 한다. 너냐? 너가 죽인 거냐? 네, 제가 죽였습니다. 순간 예상치 못한 반응에 말문이 턱 막혀버렸다. 제 얘기를 들어주세요. 당신에게 부탁할 게 있어서 찾아왔습니다. 미친놈. 내 동생을 죽여놓고 욕을 하고? 화를 내셔도 됩니다. 하지만 제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그러고 나면 마음대로 하셔도 됩니다. 나는 어안이 벙벙해져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제가 만들어진 그날, 저는 눈이 잘 안 보여서 여기가 어디인지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너무 아프고 무서워서 한참을 주저앉아 눈물만 펑펑 흘렸죠. 밤낮이 몇 번 바뀌자 점점 세상을 보는 감각이 선명해졌습니다. 그러자 배고픔과 갈증도 느껴졌죠. 처음에는 산속 열매로 조금씩 배를 채웠지만 날이 추워질수록 그조차도 구하기가 힘들어졌어요. 저는 먹을 것을 찾아 숲에서 나왔습니다. 그렇게 조금 걷다 보니 구수한 냄새가 코를 찌르더군요. 저는 냄새에 이끌려 정신없이 음식을 집어먹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날카로운 비명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보자마자 비명을 질러댔고 돌과 날부치를 던져댔죠. 저는 영문도 모른 채로 허겁지겁 도망쳤습니다. 쓰라린 상처를 부여잡고 사람이 없는 곳으로 도망치고 또 도망쳤죠. 저는 머지않아 허름한 헛간을 발견하고 그 안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들어가 보니 꽤 아늑한 헛간이었습니다. 눈도 비도 사람도 피할 수 있는 좋은 피난처가 되어줄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때 멀리서 말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들은 날카로운 쇠붙이를 들고 있었죠. 저는 소스라치게 놀라 건초 더미 틈으로 숨어들었습니다. 그런데 가까이서 들려온 그들의 목소리는 몹시 부드럽고 친절하게 들렸습니다. 저는 그 자상한 목소리에 금세 호기심이 일었습니다. 목소리는 점점 멀어지더니 이제는 벽 뒤쪽에서 들려왔어요. 건초 더미 뒤에 헛간 벽, 거기에 조그마한 틈이 있었던 거죠. 작은 구멍 사이로 들여다보자 허름한 집과 인간들이 보였습니다. 노인은 줄이 여러 개 달린 무언가로 감미로운 소리를 내고 다른 이들은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참 아늑하고 또 편안한 광경이었죠.
그 순간 제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리는 듯 했습니다. 난생 처음 느껴보는 감정이었죠. 좁은 오두막에는 펠릭스라는 청년을 중심으로 그의 여동생과 눈이 보이지 않는 노인이 함께 살고 있었죠. 펠릭스 가족을 관찰한 지만 수어 달, 저는 그들의 다정한 모습에 홀딱 반해버렸습니다. 친구들의 도움이 되고 싶어서 몰래 눈을 치우거나 장작을 패기도 했죠. 그럴 때마다 그들은 요정이 도왔다며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다정한 가정 속에서도 펠릭스는 종종 슬퍼 보였어요. 그는 아무도 없는 곳에서 혼자 눈물을 훔치곤 했습니다. 그래요. 이유는 뻔했습니다. 허름한 집과 누추한 가구, 초라한 밥상. 저는 확신했습니다. 펠릭스는 가난 때문에 힘들어한다고요. 그러던 어느 날 우두막집에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정말이지 생소한 광경이었어요. 얼굴에 짙은 천을 두른 여성이 검은 말을 타고 위용을 뽐내고 있었죠. 그녀가 말에서 내리고 천을 들어올리자 천사 같은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한눈에 봐도 우아하고 고결한 사람으로 보였죠. 사피, 그때 펠릭스가 한 걸음에 달려나와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그토록 기쁨이 흘러넘치는 펠릭스의 모습은 처음이었어요. 잘 선택했어. 사피. 그녀는 자신을 속박하던 검은색 천을 그대로 바닥에 내팽개치고는 펠릭스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두 사람의 사연은 잘 모르지만 한눈에 봐도 복잡해 보였습니다. 그녀가 온 뒤로부터 펠릭스는 더 이상 슬퍼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가난했지만 가족은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녀의 명랑함이 온 세상에 기쁨을 퍼뜨리는 듯 했죠. 저도 그녀가 와서 좋았어요. 그녀가 언어에 서투른 덕에 펠릭스가 매일 밤마다 글을 가르치고 책을 읽어줬거든요. 덕분에 저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글을 익힐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숲에서 누군가가 잃어버린 낡은 책 몇 권을 발견했습니다. 실나공과 플루타르쿠스 영웅전, 그리고 젊은 페르테르의 슬픔이었죠. 저는 너무나 기뻤답니다. 이제 친구들이 일할 동안에도 할 거리가 생겼으니까요. 저는 책을 열심히 읽었습니다. 그러면서 아는 것도 많아졌죠. 그러나 아는 것이 많아질수록 혼란스러움도 커져갔습니다. 나는 대체 뭘까? 나는 왜 이렇게 끔찍하게 생겼을까? 나는 왜 가족이 없을까? 저는 이제 스스로가 얼마나 외로운 놈인지를 깨닫고 말았습니다. 다들 가족의 보살핌을 받으며 살아가는데 제 주변은 새까만 어둠 같았어요. 제 창조주는 대체 어디에 있죠? 왜 나를 버린 거죠? 제 가족은 어디 있나요? 제 이분은 어디에 있나요? 저는 다짐했습니다. 펠릭스네 가족들을 만나기로요. 분명 배려심 넘치는 저들이라면 제 외모를 보고도 다정하게 대해주리라 믿었습니다. 저는 할아버지가 혼자 있을 때를 노리기로 했습니다. 눈이 먼 할아버지는 제 얼굴을 보지 못할 테고 할아버지가 절 먼저 받아들인다면 망설이던 다른 이들도 저를 이해하고 받아들여 줄 거예요. 분명 그럴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모두가 집을 비우고 할아버지만 홀로 남은 지금 저는 오두막으로 다가가 슬며시 문을 두드렸습니다. 누구시죠? 저 밖이 너무 추워서 잠시만 쉴 곳을 찾고 있었습니다. 혹시 괜찮으시다면? 아, 그래요. 얼른 들어와요. 똘똘결에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정말이지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어요. 차라도 좀 내드릴까요? 저는 떨리는 마음을 가다듬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아니요. 차 대신 혹시 조언을 좀 구해도 될까요? 조언이요? 그래요. 물론이죠. 도움이 되려나 모르겠네. 저는요. 지금 친구들을 만나러 가는 길입니다. 친구들은 아직 저를 모르지만 저는 그 친구들을 잘 알고 있어요. 아주 친절하고요. 멋진 사람들이에요. 특이하군요. 그런데 그 친구들이 저를 반겨줄지 걱정입니다. 그런 친구라면 당연히 반겨주겠죠. 혹시 제가 본인들을 해친다고 생각하진 않을까요? 참 이상한 얘기구먼. 말투만 들어도 좋은 사람 같은데. 혹시 친구들은 어디에 사나요? 이 근처입니다. 이 근처? 근처 사람들은 내가 다 아는데 친구들 이름이 뭔가요? 제가 소개해드리죠. 친구들은 저는 목이 메어 말문이 막혀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건 펠릭스의 목소리. 시간이 없어요. 문이 막 열리는 찰나 비로소 저는 외쳤습니다.
당신들이 내 친구예요. 지금이에요. 저를 구해주세요. 제발 저를 버리지 말아주세요. 하느님 맙소사, 당신 누구야? 그 순간 문이 열렸습니다. 저는 아직도 그들의 얼굴에 떠오른 공포와 경악을 잊지 못합니다. 여자들은 순식간에 달아났고 분노에 사로잡힌 펠릭스는 무시무시한 얼굴로 저를 난폭하게 두들겨 팼습니다. 몇 번이고 저는 결국 괴로움을 참지 못하고 오두막집을 뛰쳐나왔습니다. 그리고 몇 날 며칠을 울부짖으며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진 채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나와 세상을 연결해주는 유일한 연결고리가 끊겼어요. 눈물이 나고 서러웠습니다. 그러면서도 격렬한 분노와 증오의 감정이 혼란스럽게 오갔죠. 그렇게 얼마나 걸었을까. 느닷없는 비명소리가 제 잡념을 깨뜨렸습니다. 무슨 일인가 살펴보니 젊은 여자가 강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반사적으로 몸을 던져 물살을 뚫고 그녀를 끌고 나왔죠. 그런데 그 순간 갑자기 천둥 소리가 났더니 어깨가 타는 듯이 아파왔습니다. 그 손 놓지 못해! 겁에 질린 저는 여인을 내려두고 도망쳤습니다. 도망치고 또 도망쳤습니다. 무엇을 잘못했는지도 모른 채로요. 한참을 세상을 떠돌던 어느 날, 이번에는 제 눈앞에 남자아이 하나가 보였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아이는 저를 보자마자 공포에 떨고 비명을 질러댔죠. 그 순간 저는 마음속에 있던 억울함이 불쑥 치솟았습니다. 꼬마야, 저는 그 애를 진정시키려 팔을 붙잡았습니다. 그러자 아이는 더욱 흥분하더니 욕을 내뱉으면서 제 얼굴을 마구마구 때려댔죠. 얘야, 내 말을 들어. 왜 내 말을 듣지 않는 거야? 왜 나를 미워하는 거야? 그때 몸부림치는 아이에게서 무언가가 떨어졌습니다. 그 순간 이 유머를 분노가 용솟음 쳤습니다. 그래, 너구나. 빅터, 창조주의 핏줄이구나. 기회야. 하늘이 내린 기회야. 죽어라. 복수다. 나를 태어나게 한 복수다. 잠시 후 저는 제 아래에 끌린 희생양을 물끄러미 바라다 봤습니다. 환희와 함께 지옥 같은 승리감에 가슴이 벅절렀죠. 그런데 떨어진 사진이 다시금 눈에 들어왔습니다. 사진 속에는 당신의 약혼녀도 함께 찍혀 있었죠. 그런데요, 어쩐지 그 얼굴을 들여보고 있자니 제 원한도 점점 누그러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득 어떤 깨달음이 제 머리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나에게 동반자가 있다면? 내 동반자가 나와 똑같이 흉측하고 끔찍하게 생긴 존재라면? 그 생각에 다다르고부터 저는 당신을 찾기 위해 온 세상을 떠돌았습니다. 빅터, 당신이 내 요구를 들어주겠다고 약속할 때까지는 당신을 떠날 수 없어요. 저는 고독하고 불행합니다. 하지만 저처럼 결함이 있는 존재라면 절 거부하지 않겠죠. 당신이 만들어야 합니다. 제 동반자를. 괴물은 말을 마치더니 대답을 바라는 듯 나를 쳐다보았다. 나는 무척이나 혼란스러웠다. 동생을 잃은 분노가 끓어오르다가도 다시금 잠잠해지길 반복했다. 내가 왜 그래야 하지? 그래야 할 의무라도 있나? 그러자 괴물의 얼굴이 끔찍하게 일그러졌다. 남은 가족들도 잃고 싶나 보지. 그 순간 공포심이 차올랐다. 하지만 놈은 금세 마음을 가라앉히고 말을 이어나갔다. 빅터, 이건 협박이 아니라 설득입니다. 내가 사악해진 이유는 불행하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인간이 나를 경멸하는데 내가 왜 인간을 존중해야 합니까? 그건... 하지만 동반자가 있으면 괜찮습니다. 저는 그저 사랑받고 싶을 뿐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단절된 채 살아갈 겁니다. 인간에게 들키지 않도록 조용히 살아갈 겁니다. 나는 곰곰이 생각해보았다. 그의 주장은 꽤 설득력이 있었다. 지금 보이는 섬세한 면모도 그 증거겠지. 부탁입니다, 창조주.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부디 거절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래, 어쩌면 괴물을 창조한 내가 그를 행복하게 할 의무도 있지 않을까? 애당초 부탁을 거절한다면 저 무지막지한 괴물과 맞서야 할 테니 약속은 꼭 지켜. 맹세하죠. 나는 인기척이 드문 외진 곳에 작업실을 마련했다. 처음에는 작업에 매진했다. 순조로웠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완성이 가까워질수록 자꾸만 속이 메스껍고 손이 떨려왔다. 내가 미쳤지. 완성을 앞둔 나는 고민에 빠졌다.
과연 이게 옳은 일일까? 3년 전에 만든 괴물은 살인을 저질렀는데 이것도 그러지 않는다는 보장이 어딨지? 이것이 순순히 괴물을 따라간다는 보장은? 혹시라도 만약 두 괴물이 번식이라도 한다면? 심장이 주저앉는 듯했다. 그거야말로 최악의 시나리오 아닌가? 그때 고개를 들자 창문 너머 소름 끼치게 웃는 괴물이 보였다. 순간 그 끔찍한 얼굴을 마주하는 순간 나는 감정이 북받쳐올라 작업물을 갈기갈기 찢어버렸다. 약속은 무효다! 무효라고! 누군 마음대로 아직도 네가 내 주인인 줄 아나 보지. 지금 당장 복구시켜. 이건 명령이다. 죽어도 못해! 죽어도 안 해! 당장 안 꺼져! 꺼지라고! 괴물은 분노를 주체하지 못하고 사지를 부들부들 떨더니 곧이어 이렇게 말했다. 좋아, 가두지. 끝이다! 끝이야! 네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로. 괴물은 순식간에 사라졌다. 그리고 나는 모두를 잃었다. 괴물이 죽인 건가요? 그래, 괴물. 괴물은 내 약혼녀도 죽였고 아버지도 죽였다. 그럴 수가. 더 이상 나에겐 잃을 것이 없었다. 복수를 다짐했다. 괴물을 죽이기 위해 몇 년을 쫓아다녔지. 지금도. 사막 한가운데서 죽어가던 이 사내는 믿기 힘든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빅터와 이야기를 나눈 지도 언 한 달. 아무리 봐도 거짓말할 사람으로는 안 보이는데 말이야. 월턴 박사님, 큰일입니다. 그때 팀원 한 명이 천막 안으로 들어왔다. 무슨 일이야? 거북이가 살만한 곳이 특정됐습니다. 뭐, 드디어? 그런데요. 팀원은 머리를 긁으며 잠시 대답을 망설인다. 그 지역에 아직 지뢰 잔해가 남아있다는 소문이. 실제로 보고된 건 없잖아. 조심만 하면 충분히. 하지만 박사님. 쉽게 포기하지 맙시다. 그때 빅터가 몸을 일으켜 세우고 말을 이어나갔다. 학계에 길이 남을 업적이 될 거라면서요. 명예뿐만 아니라 인류를 위한 숭고한 일 아닙니까? 조금만 용기를 냅시다. 그리고 영웅이 됩시다. 순간 그에게서 말로는 표현 못할 숭고함이 느껴졌다. 우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로부터 시간이 꽤 지났다. 빅터의 말대로 나는 돌아가고 싶지 않았다. 손을 조금만 더 뻗으면, 조금만 더 하면 잡힐 듯한데 이 위대한 발견에 보탬이 되고 싶었다. 역사에 이름을 남기고 싶었다. 하지만 돌아갑시다. 팀원들은 환호했다. 그래, 그들까지 위험에 내몰 순 없지. 우리에게는 기다리는 가족도 있으니까. 박사님, 큰일입니다. 빅터가... 그래, 알겠어. 빅터가 숨을 멎은 모양이다. 어느 정도 예상된 일이었다. 처음 발견됐을 때부터 이미 언제 죽어도 이상할 게 없는 상태였는데 괴물을 잡겠다고 자꾸 몸부림치는 통에 빅터의 상태는 더욱 나빠져만 갔다. 아무리 예상했어도 씁쓸한 기분은 어쩔 수 없나 보군. 그런데 텐트로 다가갈수록 점점 낯선 음성이 들려왔다. 이건... 급하게 텐트 문을 젖히자 빅터의 시신 앞으로 무언가가 보였다. 거대한 몸집, 미라 같은 피부, 끔찍한 얼굴. 괴물이다. 나도 곧 따라가지. 그런데 이상하지. 괴물의 목소리에서 울먹임이 느껴졌다. 안녕히, 빅터 프랑켄슈타인. Wind me up and watch me choke.